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다닌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다닌 나라들이 대략 40개국 정도니 그런 대로 좀 다닌 셈이랄 수 있겠네요. 혼자서 늘 배낭을 메고 다니다가 지인들을 가끔 가이드해서 다닌 지도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행에 관한 인프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잠깐 나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25일 여행 나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첫 장기간 여행이 되겠네요. 3년 전에는 스리랑카로 갔었는데 여행을 마치고 상해를 2박인가 거쳐왔는 맞다. 그 상해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더라고요. 상해에서 귀국 비행기 타는 전날 상해 디즈니랜드에서 중국인 가족이 단체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뉴스를 그때 봤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야기거리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스탄불에서 갈아타야 되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기에 공항에 빠졌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들은 아마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네요. 오늘은 여행 관련해 첫 영상인데요. 여행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그리고 며칠 동안 여행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 다음에 알아볼 비행기 티켓 구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비행기 티켓이 없거나 너무 비싸면 답이 없잖아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정했으면 이번에는 며칠 여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가볼 만한 곳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동선을 정하고 또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시간 배당을 하고 나면 전체 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초보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바로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 방법을 잘 이용합니다. 이 행사의 일정에 대략 10, 20%가량의 날짜를 더 더하면 되죠. 예를 들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가보고 싶다고 하고 일정을 짠다면요. 패키지는 대략 5일 아니면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정은 하루나 이틀 정도 돼서 6일 아니면 7일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겠죠. 이 행사는요. 전용 버스를 통해서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서 다녀야 하거든요. 물론 치밀하게 구성을 하면 이 행사 프로그램 비슷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이잖아요. 느긋하게 움직이며 즐기는 것. 그 때문에 자유여행을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거니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은 좋습니다. 일정을 정했다 치고 그 다음 과정을 알아보죠. 그 다음에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하는데요. 티켓 구입은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판매대 행사를 통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카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을 통해서 외국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발급하시게 되면 초보분들은 여러 면에서 낭패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초보만이 아니고 고수들도 낭패보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의 포털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하나투어 여행사에서도 취급을 하고 이런 여행사에서 취급합니다. 와이페이 또는 땡치리닷컴 등의 항공권 전문 사이트도 있고 하니 이런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입 전 적어도 세 곳 이상의 판매처를 비교해 보시고 가장 싼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항공권 구입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옵션이 몇 개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직항인가 경유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경유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싸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싼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 잘 이용하면 경유지를 함께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터키 갈 때는 비행기 티켓 한번 끊어가지고 터키만 아니라 북경, 비엔나, 부다페스트, 일본 홋카이도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요. LA 갈 때는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들러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스톱오버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경유지에서 며칠 체류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유편이 이렇게 장점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죠. 목적지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직항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휴가가 길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간 여행하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죠. 직항편은 경유편과는 반대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가 항공을 선택하느냐 메이저 항공사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저가 항공은 저렴하긴 하지만 수화물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하고 기내식도 별도의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이나 와인 한 잔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돈 내고 사 마시면 되긴 하겠죠. 다 유료입니다. 이기에 비해 메이저 항공은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수화물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물도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저가 항공 탔다가 물 한 모금 안 주더라고요. 거기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가 항공은 잘 안 탑니다만 여행 경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료이다 보니 이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키가 크신 분은 가급적 메이저 항공사를 타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항공은 좌석 앞뒤 간격이 많이 좋거든요. 항공편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은 출도착 시간입니다. 목적지에 몇 시 정도 도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가는 날은 일찍 가서 오는 날은 늦게 오면 여행 일정에 이유가 있긴 하겠는데 말이죠. 이게 동남아 등지에 가까운 여행지는 비행기 티켓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있으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겁니다. 가는 날은 밤늦게만 아니라면 조금 늦게 도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숙소 체크인하고 다른 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근처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현지 맥주도 한 잔 때리는 게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시차로 인한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뒷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정 짜기와 항공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항공권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구입하는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